특정 뉴스가 왜 당신을 더 화나게 만드는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왜 어떤 게시물들은 댓글을 달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강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킬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응용심리 공학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알고리즘이 당신의 마음을 조종하기 위해 사용하는 세 가지 보이지 않는 전술과 유흥의 정확한 방법을 통해 단 7일 만에 이러한 조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말이죠. 자신의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는 것 같은 그 답답함을 저는 잘 압니다. 모르는 사이에 몇 시간 동안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다가 들어갔을 때보다 더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나오게 되는 그 기분 말이에요. 수년간 분석 심리학을 연구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디지털 마음의 통제력을 되찾도록 도와온 후 분석 심리학의 아버지인 칼 윤기, 이러한 조작을 거의 한 세기 전에 이미 예견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알고리즘은 당신보다 당신의 그림자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소셜미디어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있다고 믿는 동안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이 보는 모든 게시물, 피드에 나타나는 모든 영상, 휴대폰으로 오는 모든 알림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 힘은 단순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가장 깊은 정신의 디지털 거울로서 당신의 자신으로부터 숨기려는 바로 그것을 반사해서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융은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인간 정신의 가장 원시적인 차원에서 작동하는 그림자 투사 기계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조작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5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디지털 가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상 세계에서 승인을 얻기 위해 설계된 자신의 위조된 버전을 말입니다. 윤근 이를 극단적 페르소나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와 온라인에서 누구인 척하는지 사이에 너무도 깊은 해리로 인해 우리는 진정한 자아와의 접촉을 잃어버립니다. 현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인트로 앤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60%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한 후 자존감 하락을 보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 비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음산한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진정한 본성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가짜 디지털 자아의 의도적 창조 말입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피드를 무한히 스크롤하는 것에 저항할 수 없는 것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근, 당신이 자율적 콤플렉스에 사로잡혔다고 말할 것입니다. 의식적인 의지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심리적 패턴 말입니다. 첫 번째 전술부터 시작해 봅시다. 알고리즘이 어떻게 당신의 도파민을 납치하여 중독 상태로 만드는지에 대해서요. 2024년 새로운 연구 분야가 등장했습니다. 로봇 심리학입니다. 연구자들은 알고리즘이 인간의 행동에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형성한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가스라이팅의 한 형태로 플랫폼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부인하면서 동시에 당신이 보고 느끼고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35세 임원인 마리아를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가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지만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모르고 있던 것은 모든 클릭 스크롤을 멈추는 순간 모든 감정적 반응이 기록되어 그녀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윤기 이에 대해 말했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내적 경험과의 접촉을 잃을 때 당신의 진정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외부 영향에
취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은 바로 이러한 단절을 이용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정원으로 상상해 보세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당신이 정원사가 되어 어떤 씨앗을 심을지, 어떤 생각을 기를지 의식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은 보이지 않는 정원사처럼 작동하여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어지는 씨앗들, 분노, 두려움, 질투, 불안의 씨앗들을 심고 그것들이 당신의 정신적 정원을 완전히 지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물을 줍니다. 알고리즘 가스라이팅의 블랙박스는 체계적인 현실 부정을 통해 작동합니다. 플랫폼들은 당신이 보는 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동시에 수천 개의 보이지 않는 변수들을 조정하여 당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작합니다. 이는 당신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부인하는 존재와 학대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온라인에서 느꼈던 분노가 정말로 당신 것이었는지 의문을 품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당신의 가장 강렬한 감정들이 알고리즘에 의해 심어졌을 수도 있다고 상상할 때 어떤 감정이 떠오르나요? 윤근 내면의 경험을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직관적 지혜와의 접촉을 잃을 때 파괴적인 외부 영향력에 쉬운 먹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알고리즘들은 바로 이러한 취약점을 악용하여 외부 인정에 대한 병적인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몇 번이나 온라인에서 보는 것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느꼈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었나요? 오늘 핸드폰을 몇 번이나 확인했나요? 알림을 볼 때 어떤 감정이 드나요? 흥분인가요? 불안감인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이런 반응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길러진 것입니다. 그들은 정확히 어떻게 당신을 이 악순환에 빠뜨려 놓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교활한 메커니즘, 즉 도파민, 하이제킹 시스템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아마도 소셜미디어가 사용하는 가장 악랄한 전술일 것입니다. 당신은 하루 평균 300번 스크롤하며 각각이 작은 도파민 분비를 유발하여 다음번 즉각적인 만족을 찾아 중독되게 만듭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중독성을 갖도록 의식적으로 설계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추측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고백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슬롯 머신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간헐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보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언제 당첨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레버를 당기게 됩니다. 당신의 휴대폰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확인할 때마다 보상을 받을 작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 메시지,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이 당신을 끊임없이 돌아오게 만듭니다. 당신이 들어가기로 선택하지 않은 카지노에 당신의 마음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나요? 분노, 인식. 이런 반응은 당신을 경고하려는 당신의 영혼입니다. 윤근 내적 검증과 외적 검증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심리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자존감과 의미의 내적 원천을 개발한다고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정확히 그 반대를 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 신뢰에 완전히 의존하도록 가르칩니다. 게시물이 예상한 만큼 좋아요를 받지 못했을 때나 당신의 댓글이 무시당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런 고통은 표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이 당신 안에 키워낸 인위적인 외부 인정 의존성이 정신에 가한 실질적인 상처입니다. 디지털 중독은 헤로인 중독과 같은 신경회로에서 작동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뇌 영상 연구들은 뇌의 보상 영역에서 동일한 활성화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디지털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그 딜러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들입니다. 지금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고도 진정으로 만족스러웠던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나요? 그 순간을 온라인에 공유할 필요 없이 깊은 만족감을 경험했던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나요? 만약 이런 질문들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당신은 문제의 범위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지금 보여드릴 것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중독은 조작의 첫 번째 층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미로라고 상상해 보세요. 먼저 그들은 여러분을 미로에 의존하게 만든 다음 여러분이 걷는 모든 복도를 조형합니다. 부드러운 이념적 메아리방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알고리즘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여러분의 관점을 좁혀나가며 기존의 편견을 확인해주는 정보만을 제공하는지 보여줍니다. 마치 무한한 거울들이 있는 방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각각의 반사는 여러분이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지만 현실을 미묘하게 왜곡시킵니다. 윤근 이러한 알고리즘적 거울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세계관을 좁히면서도 지식의 착각을 만들어낸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윤근 복합체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의식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자율적인 정신 패턴들입니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인위적으로 이러한 복합체를 만들어내며 강박관념, 두려움, 편견들을 키워서 결국 당신의 정신적 풍경을 완전히 지배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정교한 형태의 세뇌입니다. 당신은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정교하게 구축된 심리적 미로를 통해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은 수천 개의 알고리즘적 미세 조작에 의해 은밀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길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힘들의 수동적인 도구로 계속 남아있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조작을 의식하게 되는 길입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정체성 조작은 특히 교활합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의 정체성 중 어떤 부분이 감정적 몰입을 가장 잘 이끌어내는지 학습합니다. 정치적 신념, 개인적 불안감, 가장 깊은 두려움, 그리고 이러한 취약점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합니다. 온라인의 특정 주제들이 당신에게 과도한 분노를 느끼게 한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특정 논쟁들이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당신의 정신을 소모시킨다는 것을요. 지금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진정한 열정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민감한 심리적 지점들을 알고리즘이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근 자율적 콤플렉스가 인격을 지배하는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의식적인 반응 능력을 잃고 외부 자극에 반응적이 됩니다. 알고리즘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을 감정적 반응 기계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알고리즘 편향성에 대한 연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냅니다. 정치적으로 온건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조차 극단주의 콘텐츠에 의도적으로 선별된 노출을 통해 몇 주 만에 급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은 조화보다 갈등이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불화와 분열을 조장합니다. 현재 공론의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더 분노하고 더 극단적으로 나뉘어 건설적인 대화 능력이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극단주의를 보상하고 온건함을 처벌하는 수년간의 알고리즘 조건화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잠깐 멈춰보세요.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민주주의에 대한 당신의 모든 관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은 파괴적입니다. 시민들이 더 이상 합리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없을 때, 모든 문제가 진영 간의 전쟁이 될 때 사회는 화해할 수 없는 파벌들로 분열됩니다. 알고리즘은 말 그대로 민주적 문명의 토대를 침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자신의 온라인 상호작용을 돌아보세요. 당신의 관점을 바꾸는 생산적인 토론에 몇 번이나 참여했나요? 반대로 소셜미디어에서의 상호작용 후 좌절감, 짜증, 정신적 피로를 몇 번이나 느꼈나요? 그 차이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알고리즘이 만든 심리적 감옥은 윤기 콤플렉스에 의한 사로잡힘이라고 부른 것을 통해 작동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반응의 의식적 창조자가 아니라 이해하지도 통제하지도 못하는 정신적 힘의 수동적 도구가 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깨달음은 당신이 완전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식의 거품 속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견이 자신만의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계속 끌어들이기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 시스템에 의해 신중하게 배양된 것일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당신을 영원히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게 만든다 해도 말입니다. 이제 당신이 기다려온 부분이 왔습니다.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융에게 있지만 당신이 상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제 조작의 범위를 이해했으니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잠시 멈춰서 이 질문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당신의 영혼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윤근 해결책이 항상 내면에서 나온다고 가르쳤습니다. 해결책은 기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진하고 비현실적일 것입니다. 해결책은 융의 의식 발달 원리를 디지털 맥락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디지털 그림자 작업이라고 부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알고리즘이 당신의 심리적 그림자의 거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피드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 특히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콘텐츠는 당신의 정신에서 통합되지 않은 측면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윤근,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는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알고리즘의 경우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알고리즘 조작을 의식화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당신의 주의를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개인적 관심사라고 부를 것이다. 당신의 피드를 심리 분석 자료로 다루기 시작하세요. 온라인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깊이 짜증나게 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기서 내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는가? 나의 어떤 그림자가 반영되고 있는가? 알고리즘을 수동적 오락의 원천이 아닌 자기 인식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두 번째 요소는 윤기 디지털 개별화라고 부를 만한 것입니다. 승인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페르소나 대신 의식적이고 진정한 온라인 정체성을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검증에 대한 욕구가 아닌 진정성의 자리에서 게시하고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계적인 디지털 디톡스를 실행한 사람들이 단 2주 만에 삶의 만족도가 25% 증가했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단순히 스크린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주의력과 감정적 반응에 대한 의식적 통제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불안감 없이 자신의 생각과 함께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되찾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매 순간을 기록하거나 공유할 필요 없이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념적 승리가 아닌 상호 이해를 목표로 하는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낭만적인 향수가 아닙니다. 알고리즘의 조작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킬 때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입니다. 디지털 그림자 작업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피하고 싶어 하는 측면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조작당했다는 것을, 자신의 선호가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온라인 정체성의 일부가 인위적인 구조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면은 또한 해방이기도 합니다. 융은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되고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은 변화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알고리즘 조작의 현실에 대한 저항을 멈추고 의식적으로 그것과 함께 작업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개인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은 이 작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온라인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왜 그런 방식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을 제기할 의향이 있습니까? 정직한 자기 탐구에 대한 이러한 의지가 디지털 자유를 향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디지털 맥락에서의 개성화는 융기 초월 기능이라고 부른 것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적 균형을 불안정하게 만들도록 설계된 자극에 노출되어도 의식적이고 중심을 잃지 않는 능력 말입니다. 이는 개발될 수 있는 기술이지만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이 깨달음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당신의 영혼이 반응하고 있는 것은 진실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의식을 자유로 바꿔봅시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처음에 약속드린 것을 정확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기 현재 시대에 사용했을 7일간의 방법. 종이와 펜을 준비하세요.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당신의 몸은 지금 구체적인 행동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에너지는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당신의 정신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알고리즘 의식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행하세요. 소셜미디어 앱을 열기 전에 30초간 멈춰서 명확한 의도를 정의하세요. 왜 이것을 열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찾고 있는가? 여기서 얼마나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이 간단한 실천은 수동적 소비의 자동 패턴을 차단합니다. 둘째, 그림자 관찰의 습관을 기르세요. 온라인에서 무언가가 강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때마다 분노, 질투, 두려움, 분개, 멈춰서 기록하세요. 내 안에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는가? 통합되지 않은 내 성격의 어떤 면이 여기에 투영되고 있는가? 이런 반응들을 자기 인식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세요. 셋째, 인정 단식을 실천하세요. 일주일 동안 소셜미디어에 아무것도 게시하지 마세요. 단순히 공유하고 싶은 충동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할 때 생기는 불안감을 관찰하세요. 일주일 동안 게시하지 않는다고 상상할 때 어떤 저항감을 느끼시나요? 그 저항감이야말로 우리가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실천은 당신이 얼마나 외부 의존성을 키워왔는지를 드러냅니다. 넷째, 디지털 침묵 구역을 만드세요. 하루 중 특정 시간대, 최소한 아침 1시간과 잠들기 전 1시간을 완전히 디바이스 없는 시간으로 정하세요. 이 시간을 기술적 매개 없이 내면의 경험과 다시 연결되는 데 활용하세요. 다섯 번째, 3번의 법칙을 실행하세요. 온라인 콘텐츠에 반응하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하거나 댓글을 달기 전에 3번 깊게 숨을 쉬고 물어보세요. 이 반응이 의식적인 곳에서 나오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조작당하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경우 반응하려는 충동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지만 며칠 내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외부 인정에 대한 욕구가 줄어듭니다. 자동적인 감정 반응을 유발하도록 설계된 자극에 덜 반응적이 됩니다. 목표는 디지털 은둔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윤기 강한 자라고 부른 것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기술에 의해 이용당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의식적인 정체성을 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정신적 정원의 정원사가 되어 어떤 씨앗을 심고 기를지 의식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디지털 개별화의 여정은 또한 정치적 저항의 한 형태입니다. 당신을 동요시키고 분열시키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에 의해 조작당하는 것을 거부할 때 당신은 단순히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발견한 모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제가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3가지 보이지 않는 전술을 완전히 마스터했습니다. 1. 간헐적 보상을 통해 당신의 주의를 가로채는 도파민 납치. 2. 자신의 영향력을 부인하며 현실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왜곡시키는 알고리즘적 가스라이팅. 3. 당신의 가장 깊은 심리적 취약점을 악용하는 정체성 조작. 더욱 강력한 것은 당신이 해방되기 위한 융의 정확한 방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기술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디지털 그림자 작업. 알고리즘은 당신의 그림자를 알 수 있지만 이제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은 곧 힘입니다. 지금 당신의 변혁적 사명, 앞으로 30분 안에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알고리즘 의식 프로토콜을 실행하세요. 오늘 어떤 소셜미디어를 열기 전에 30초간 멈춰서 의도를 정하세요. 이 간단한 행동이 15년간의 자동적 조건화를 깨뜨립니다. 댓글에는 단순히 완료, 당신의 발견을 발견했습니다 라고만 써주세요. 즉시 행동하는 당신의 용기가 다른 사람을 디지털 조작에서 깨우는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당신의 마음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다음 행동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5가지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초보자에게 가장 강력한 알고리즘 의식 프로토콜을 추천합니다. 오늘 앞으로 60분 안에 실행하세요. 그 후 여기로 돌아와서 댓글에 전략 1 결과 발견한 것이라고 써주세요.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알고리즘 조작에 대한 당신의 첫 번째 의식적 저항 행위입니다. 당신의 디지털 자유의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